자, 수익률의 나침반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첫 번째 주제는요, 삼성 갤럭시 폴드 공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년간 이어진 직사각형의 형태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접히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접었다 하는 인피니티 폴렉스 디스플레이 어렵네요. 탑재한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갤럭시 S10도 무려 4종류의 스마트폰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미국 애플의 심장, 샌프란시스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 그건 라스베가스인가요?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갤럭시 S10과 폴더블 폰 공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대표님께서 먼저 하시죠. 원래 맞물이 하시는 성향이시니까. 아, 그래요? 네, 먼저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나 또 처음 하니까 또 어색해가지고. 네, 일단은 좀 놀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요번 그 폴더블 폰 출시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서 확실하게 선도 기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시장에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프리미엄 폰에서는 애플과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이번에 악수를 두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 부분을 얻었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는 화웨이나 샤오미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다가 이것이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실적으로 바로 찍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S10, S9과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S9 정도의 판매량 정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폴더블 폰도 220만 원 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과연 프리미엄 폰에서 어떤 큰 핵을 지을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실적 가지고 연결되기에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대 심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플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첫 번째 단초, 큰 변혁을 하나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S10을 비롯해가지고 갤럭시 A 시리즈 이런 것들이 분명히 품질 면에서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중국 업체들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모바일 쪽에서 삼성이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맑은 전망 예측해 주셨습니다. 강문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질문하시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휴대폰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거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의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교체 시기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폴더블 폰 갤럭시 S10. 자, 사실 기술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런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정말 큰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가격으로 따진다라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이 세금까지 한다라면 230만 원에서 240만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즈로 따진다라면 4.6인치 정도의 화면. 그러니까는 그 안경 우리 그 안경집 정도, 그런 작은 그런 안경집 정도에 가는 상자형 정도이고요. 기술력으로 따진다면 정말 다른 어느 경쟁사보다 뛰어난 그런 차이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24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화웨이 폴더블형, 요거는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더형이죠. 그런 방식으로 본다라면 중국 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인 부분들을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요 가격적인 부분이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2세대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고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갤럭시 폴드를 사느니 차라리 최신 스마트폰에다가 게임 전용 노트북을 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매출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로 본다라면 과연 큰 매출을 볼 수 있느냐.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늘 획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0.1% 상승에 그쳤고요. 또 하나 그 카메라 모듈, 렌즈, 메인보드, 무선 충전을 공급하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3.57% 하락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이 S10에 대한 흐름은 그냥 기대감 정도뿐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갤럭시 괜찮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네.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만 특별 살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도 아, 저는 안 사요, 저도. 안 사요. 네, 이거는 그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이. 일단은 매출까지는 연결되기는 네. 폴더블폰은 힘든 건 사실이죠. 이게 너무 비싼 부분이라 굳이 뭐 그거를 지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가문수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만약에 사달라고 하면 등짝 스매싱 한번. 아니에요. 근데 네. 엄마의 마음인데 네. 저는 안 사는데 아들은 사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그래 아빠의 마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명성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이제 획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좀 의미를 좀 둬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한국의 IT 기업이 글로벌 시장 선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갤럭시 S10 발표에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에도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빠졌다든지. 근데 가격이 240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시되는 것은 4월에 출시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본격 출시는 5월에 될 거예요. 4월에 출시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LTE를 기반으로 한 이 폴더블 폰이 지금 요번에 출시가 되는 거고 한국은 이제 3월부터 이제 5G 관련 이제 이렇게 시작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5G를 탑재한 제품 전반은 좀 더 약간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이제 24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모바일로 완전히 이전시킨 거죠. 요즘 보면은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는데 이번에 이제 3분할 화면이 나온다라는 것도 모바일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추이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선도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선도 제품에 약간 좀 좀 미비된 이런 부분을 후속 제품들이 보완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삼성이 어떻게 이제 잘 선도 제품으로서 마케팅이라든지 잘 구현을 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기술적인 측면에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에서 갤럭시 S10 공개하면서부터 또 하나 같이 덩달아서 같이 가진 것들이 사실은 그 공인인증서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생체 인식을 통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삭제가 되고 또 이제 뭐 더 발전된 새로운 공인인증서 시대가 열릴 것이 아니겠느냐는 어떤 그런 전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반짝 상승에 테마성으로 갈지 아니면 앞으로 쭉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지 이것 또한 우리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대표님. 저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탑재된 그 갤럭시 S10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네. 블록체인이 탑재돼 가지고 개인 키, 그러니까 개인 암호를 거기다 탑재해 놓고 이제 우리가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삼성전자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삼성이 이제 삼성페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을 실현했고,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데, 일단은 뭐 과대 낙폭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이 발생했고, 일단은 이거는 테마주가 지금 뭐 수소차나 남북경합주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새로운 테마주가 떠오르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약한 기업이었거든요. 하드웨어에서는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글로벌 원탑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중국의 알리페이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쓰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삼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대중화 단계로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정도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두 번에 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감은숙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관련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공개가 되면서 이런 생각했었는데 원래 뉴스 같은 건 빠지잖아요. 의외로 공인인증서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 자, 테마입니다. 이거는. 네, 테마와 산업 종목들은 분명히 나누게 보셔야 됩니다. 테마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나 남부 경협주들 또 단기 움직였던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고 오늘 장이 굉장히 아침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급락하는 장 속에서 틈새 공략으로 해서 또 마침 갤럭시 S10이 발표가 되면서 테마주들이 급락한 구간에서 단기 낙폭 가대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 테마주들이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체기에 이르고 있는 그 구간들이고 판매량 자체도 증가량은 아직까지 미미한 구간입니다. 스마트폰 출하량도 미미한 상태이고 또 플래그십 스마트폰 핵심 시장이 북미, 유럽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들은 단기 반등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들은 뭐 어떤 매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매수를 하시더라도 꼭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보셔야지 이걸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뭐 성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수소차들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예전처럼 전체적인 흐름들이 수소차 업종들이 오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매수 구간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종목들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보시면 어떤 종목들만 한두 개 조금씩 오르다가 밀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그 전체적인 종목들이 쫙 다 같이 오르는 그런 흐름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목들 상하가 갔던 한두 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단기적인 반등만 나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테마들은 뭐 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명성욱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지금 뭐 두 분의 파트너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갤럭시 S10 관련해서 이제 IT 보안이라든지 또는 개인 암호화 솔루션 이런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오늘 아주 강세를 보이고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런 모습이죠. 가령 뭐 휴네시온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이 오늘 센 종목을 보여주는데 라운시큐어, KCI 이런 주식들 대부분 보면은요. 사실은 한 5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흐르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갤럭시 S10 그런 수혜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이 테마로 이렇게 집중이 된 모습이어서 이런 주식들이 오늘 급등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적이나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테마로 접근하는 주식 짧게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로 인한 공인인증 관련 주들의 반짝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가 여쭤봤고요. 자, 이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갤럭시 관련된 우리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을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혁신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을 보고. 네. 그러면서 여기 관련 주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부품 관련 주들이 뜰 줄 알았는데 벌써 뉴스가 나오면은 끝났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 주들 지금 과연 매매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관련 주들을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 만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주식이나 모든 주식은 다 그렇게 움직여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가능성과 기대감 그걸로 이제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대감과 상승감 그 가능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 언팩 행사를 앞두고 많은 부품사들, 장비주들 올라왔는데 어떤 종목이 이제 또 치고 나가냐 이거죠.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갈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삼성이 이제 OLED 뭐 폴더블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OLED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이고요. 이제 중국 업체들도 그걸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과 경쟁해야 되니까. 삼성 지금 저가형 스마트폰도 다 O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OE나 뭐 이런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OLED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OLED 장비 업체들의 이제 OLED 장비 업체들이 계속 빠졌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그 OLED 장비 업체들의 르네상스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가장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AP 시스템을 가장 좋게 봅니다. 뭐 ELA 장비 OLED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예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는 절대적으로 이 ELA 장비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AP 시스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가 이제 동사가 최대 수요 업종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동안 계속 빠졌었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좀 따뜻한 봄날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주 AP 시스템 눈여겨볼 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강문숙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SKC 코롱 PI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잘 안 보는 편인데 그중에서 이제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주가 위치도 좀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공방을 좀 하면서 하도 이 종목이 좋다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회원님들 중에 종목을 갖다 고점에 매수하셔서 많이 손실이 난 분들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주가의 위치랑 한번 지금 보시면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폴리아미드 필름 1위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2020년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투명 폴리아미드 베이스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접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출하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베이스 필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또 접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에도 사양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기차 배터리용에 있어서도 저렴 필름도 생산하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위치도 지금 보시면 항상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60일 이평선에 대한 부분, 60일 이평선은 60일이면 여러분은 3개월이죠. 그럼 또 실적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 차트에서 보시면 이 핑크색 이평선, 요게 하락하다가 하락 기울기를 접고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요 완만해지는 것들이 바로 실적이 이제 개선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위치들이 바닥권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 기울기로 접어들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수급도 개선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위치면 현재 위치가 또 눌림목 구간입니다. 저점에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회원님들이 매수하셔도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갤럭시 관련주로 SKC 코롱 PI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명성욱 대표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뭐 SKC 코롱 PI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시죠 뭐. 반칙을 했어요. 아, 정말. 반칙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삼성그룹 하면은 부품 관련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데 요 지금 갤럭시 S10과 관련된 기타 이렇게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에서 잘 아는 거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인보드,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기타 많은 부분이 렌즈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무선 충전 모듈이라든지 그래서 전기의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삼성전자의 각종 제품의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삼성전기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IT의 대표주이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대략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또 동반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참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삼성전기에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이제 1조가 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개됩니다. 사실 이제 약간 번외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실적 속에서 주가가 아주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갤럭시 S10뿐만 아니라 IT 전반에서 부품주로선 전기가 매력이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금 MLCC 제가 오늘 어제 새벽이었죠. 그 MLCC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사이클이 삼성이가 MLCC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삼성이 그 보고서 보고 왔는데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좋습니다. 명성욱 대표님 삼성전기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